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행의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상계는 인정이 안 되지만 별개 채권을 수익자가 갖고 있다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통해서 상계와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는 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요거 이제 2019년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C가 있었어요. 엑스토지 소유자인데 C가 한 4억짜리 엑스토지를 갖고 있는데 엑스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병에게 2억 원을 빌려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을 엑스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2억 원에 대해서. 근데 이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채권자가 D도 있고 E도 있는 상태였는데 C가 E에게 덜컥 유일한 재산인 엑스토지를 대물 변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8년 6월 25일 날 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등기권자가 되죠. 지금 보시면 병도 2억 원 채권자, D도 2억 원 채권자, E도 2억 원 채권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D 입장에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E한테 이렇게 대물 변제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 행동은 사행이다. 그러면서 채권자 D가 E에게, 수익자인 E에게 사행의 취소송을 하죠. 그래서 18년 11월 20일 날 사행의 취소송을 제기해서 가액배상 판결을 받는데 그 이유는 엑스토지를 C로부터 E가 대물 변제를 받은 다음에 병에 대한 채무를 갚아요. 2억 원을 갚으면서 저당권을 말소해버렸어요. 이렇게 저당권이 말소되면 원물 반환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가액배상 판결이 나온 거고 2억에 대해서 가액배상해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떨어진 거죠. 자, 보시면 채권자 취소가 되니까 이 대물 변제는 이제 취소가 된 꼴이고 D도 2억 채권자, E도 2억 채권자라는 게 부활이 되죠. 대물 변제가 취소돼 버리니까 E가 원래 채권자로서 부활이 됩니다. 자, 그런데 D가 어때요? D가 E한테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E가 D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2억 원을 주라. 나는 가액배상 판결이 떨어졌죠. 그런데 D도 2억 채권자죠. 그러면은 나는 요 2억 원 상계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요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사행 취소 소송에서 D가 승소를 한 다음에 직접 돈을 이렇게 2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관념상 어때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돈을 받아두는 거기 때문에 E가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로 2억을 줄 거에 대해서 내가 채권 2억이 살아났으니까 상계하겠다 이러면서 제로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E한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E가 여기 써놨는데 E가 D를 상대로 3억 원 대여금 채권 청구를 해서 승소 확정됐어요. 지금 그 사행 취소송 이전에 2015년 8월 1일 날 원래 채권을 이렇게 또 갖고 있던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해서 상계와 유사한 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라가 문제됐는데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자,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D가 승소해서 2억 원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을 모두를 위해서 받아둔다라는 개념이죠. 일단은 D가 사실상 갖긴 하지만 그래서 2억 원을 받아둔다는 개념이고 채권자 취소, 이 대물분자가 취소되면서 2억 채권이 살아났는데 상계 주장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죠. 상계 주장은 안 됩니다. 모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보관하는 거와 같은 그런 관념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계를 통해서 패소한 E가 우선 변제 효력을 받는 거는 사실상 우선 변제 효력을 받는 거는 부정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상계는 안 되는데 이때의 사행 취소에 있어서 채무자 누구예요? 여기 써놨죠? C입니다. C. 그런데 제가 지금 요걸 말했죠. E가 D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일단 소송해가지고 3억 승소한 게 있다. 이거의 채무자 누구예요? D입니다. 이건.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D가 E한테 2억 원 받을 게 있는데 E는 뭐예요? 별개의 소송에서 3억 받을 게 있죠. 자, 이 3억 받을 걸 전제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사실상 상계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는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채무자는 C지만 지금 이가 압류 및 전분 명령을 통해서 상계와 유사한 효과를 취득한 때의 채무자는 D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취소 채권자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직접 가액배상을 받더라도 D가 2억을 직접 받게 되죠. 가액배상. 이런 경우에도 모든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회복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계를 인정해가지고 이가 대물변제가 취소되면서 채권자로서 이게 살아나서 2억이 채권이 있다. 그래서 상계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어서 상계 안 된다. 대법원 판결이고, 다만 수익자인 이가 취소 채권자인 D에 대해서 별도의 확정된 집행원원이 있다. 이렇게 대금 청구, 별도의 채권이 있다. 이때는 채무자가 D가 되는 거예요. C가 아니라.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수익자 자신이 부담할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상계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억 채권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거의 2억 원을 삭감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 주의할 점 써놨죠? 채권자 D가, 그죠? 채권자 D가 채권자 취소에 있어서 가액배상을 받음에 있어 수익자 E는, 그죠? 수익자 E는 채권자 취소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해서 2억 채권이 살아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채무자는 이때 C지만, 그죠? 채권자 소송에서는,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C지만, 수익자 E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신청할 때의 채무자는 누구예요? D라는 거죠. C가 아니고, C가 아니라 D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D가 2억을 받을 거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3억 채권으로 2억 원을 공제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